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공공협력원의 이창민 원장입니다. 2019년도 도시의 얼굴 스코틀랜드 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스코틀랜드를 갔다 오셨던 분도 계시고 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먼저 아름다운 자연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자연과 그 다음에 백파이프, 그다음 스카치 위스키 술 좋아하시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하면 신화와 자연이 있는 도시, 그다음에 위스키의 도시, 또 역시 잉글랜드하고의 700여 년간의 어떤 항쟁의 역사, 그죠? 여러분 영화에서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우리 스털링 성에서 있었던 전투, 그런 거 생각이 날 겁니다. 또 특히 영화를 좋아하시는 멜 깁슨, 이런 저항의 어떤 전쟁의 영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스코틀랜드 영국 전체에서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지도상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영국은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정도로 4개의 지방이 아닌 국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은 먼저 잉글랜드,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죠, 그죠? 그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쪽에 좌측에 있는 웨일즈,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원래 아일랜드 땅이었지만 잉글랜드가 침공을 해서 위쪽에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가 정식 명칭인데, 통상 우리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UK, 그죠? 아니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다음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전체가 영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개념. 그래서 올림픽이나 축구 시합이나 나갈 때 전부 다 각 나라별로 나온 거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미식 축구나 축구 정식 올림픽 시합은 그만큼 한 나라지만 4개의 나라가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만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게일어라고 쓰기도 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웨일즈도 보면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긱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전설적인 레전드죠. 바로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도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선수도 웨일즈 출신인데, 여기도 웨일스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자존심도 되게 세고, 겉에서는 같은 나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4개의 별도의 나라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잉글랜드 얘기하면 억수 불쾌하게 생각하죠.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스코틀랜드 얘기하면 되게 불쾌하죠. 실제로 그래서 비즈니스상 해외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영국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냐, 웨일스 사람이냐, 잉글랜드 사람이 아일랜드,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했을 때 2천억 원이 깨진 적이 있어요, 계약이. 왜냐면 어떤 팀장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Are you English? 라고 물으면서 계속 잉글랜드 축구 얘기하고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자꾸 어느 손님이 와서 일본 얘기하고 일본 축구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랜 역사의 반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영국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인지를 잘 보고 이렇게 상대방을 예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하고, 오늘 그 중에서 자연의 나라, 동화의 나라 스코틀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신화와 자연이 있는 도시, 위스키 도시, 저항과 역사가 새겨진 도시. 저는 이렇게 세 분류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는 자연 그대로의 거칠은 인위적이지 않고 그런 도시를, 나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 뭐 위스키 많이 드시지만 스코틀랜드가 연간 수출하기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위스키로. 상당한 액수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가 그럼 위스키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결국 술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하다는 거죠. 글렌이라는 계곡에 깨끗하게 형성된 그런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독립투쟁의 도시죠. 잉글랜드와 70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항상 그들이 꿈꿨던 건 독립이죠. 우리도 스코틀랜드도 당당히 하나의 영국이 아닌 나라로서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4년도에 국민들이 스코틀랜드 주민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는 영국에서 벗어나자, 아니면 잔류하자. 요새 뭐 여러분들 유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브렉시트 같은 거죠. 근데 결국 그때 이제 실시됐으나 영국 내부에 남지 않은 그 국민 투표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현재 잔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역시 독립을 지금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1970년도에 발견된 유전과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풍력을 아시겠지만 전 세계 풍력의 1위 국가가 스코틀랜드입니다. 풍력과 그런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 뭐 빚질 게 없는 거죠. 독립해도 자기들이 그 자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 많은 그 자연 자원의 어떤 부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이런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해의 가스 유전이 발견해서 영국의 주요 자연국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해상 풍력의 뭐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국 하면 글라스고우나 에딘버러나 잉글랜드 내려오면 맨체스터나 그런 친구들이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죠. 그들의 연봉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그 부가가치 높은 걸 영국이 해가 지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엔지니어링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국내에 삼성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풍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기술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요는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 500만 명 정도 되고 스코틀랜드인이 89%, 기타 영국인. 종교가 장로교가 많습니다. 신교가.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헨리 8세라고 있었죠. 오래전에 왕이. 그 전에 대부분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었다가 헨리 8세라는 왕이 자기의 시녀하고 결혼하면서 이혼을 하죠. 그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에스파니아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카톨릭 여러분 믿으시는 분 계시지만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시녀하고 결혼하고 하려니까 교황이 반대하니까, 교황이 더 셌죠. 그 당시에는. 반대하니까 종교를 성공회라고 바꿨죠.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성공회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카톨릭하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면 영국은 성공회죠.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게 특별하게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라 카톨릭에다가 약간의 신교를 넣은 겁니다. 그 당시에 루터나 칼뱅이나 카톨릭의 어떤 부정적인 걸 갖다가 새로운 종교에 청렴한 걸 만든 그런 신교를 약간 섞어서 만든 그 카톨릭과 장로교 그 약간의 교리만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새로운 그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여왕, 그죠?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죠? 95세, 그죠? 남편이 에딘버러 공입니다. 그분이 99세. 그래서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런 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잉글랜드 출신 왕이지만 뭐 그 왕비의 남편이지만 그런 에딘버러 공을 붙여가지고 에딘버러를 안고, 또한 헐리우드라는 궁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1년에 2번씩 거기서 기거하면서 나도 여러분하고 같은 편이다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스코틀랜드는 그 총리가 있는데 니콜라 스터전이라고, 이분이 2014년도에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 각각의
다른 나라지만 스코틀랜드는 워낙 그 독립에 대한 주장을 강하니까 1999년도에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의회를 내줘요. 의회가 국가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만 의회를 별도로 주게 됩니다. 워낙 독립을 외치니까. 그래서 다만 국방이라든지 중요한 거, 외교라든지 그런 권한만 빼고, 왜냐하면 국방과 외교를 지면 스코틀랜드 독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빼고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권한을 스코틀랜드에 줘서 정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4만 불 내에 되고 있고요. 현재 석유 그 제품, 음료비 주로 아까 말씀드린 스카치 위스키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입도 관련 제품들이 좀 있고요. 다음 그 스코틀랜드는 이제 주요 도시를 말하면 우리가 한 6개 도시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 하면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저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에든버러. 그 스코틀랜드 사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에든버러 갔다 온 사람 스코틀랜드 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스코틀랜드 소속돼.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일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역사 혼이 있는 건데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에든버러 잠깐 갔다 오시고 글라스고 갔다 오시는데 스코틀랜드는 진짜 여러분들이 가시려면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버네스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 하이랜드 높은 지역의 땅이죠. 하이랜드 거길 다녀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수도는 이제 에든버러가 되겠습니다. 에든버러 역사 문화 정치의 수도인 에든버러가 있고 그다음에 공업 도시 글라스고가 이제 두 번째 도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베넥빈 전투에 나오는 그죠? 멜 깁슨이 딱 공격 앞으로 한 던지기 스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호스가 나오는 인버네스, 그 다음에 에버딘이라는 저 북쪽에는 이쪽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쪽인데 그쪽하고 사이에 노스시라고 하는 북해에 유전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에버딘이 유전의 기지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던디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처음으로 그 남극을 발견한 그런 배에 전진 기지가 있었던 던디. 그 다음에 이렇게 6개 도시가 되는데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글래스고가 약 60만 명, 에든버러가 50만 명, 그 다음에 에버딘이 22만 명, 던디가 13만 명, 그 다음에 인버네스가 4만 6천 명.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않지만 이렇게 6개 도시로 구성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글을 여기다 썼지만 근본적으로 어퍼 로우랜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국경이 있는 단지 농업적입니다. 에든버러나 그러나 중앙에 있는 데는 약간 산업적 도시인 거 에든버러, 글래스고 대도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일랜드 우쪽에 약 800여 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메인이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여름엔 좀 더워도 겨울에 되게 추울 것 같아도 대서양 기온으로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바람 근데 되게 음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제일 좋은 계절이 6월, 7월, 8월 말까지. 그때가 최고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최고의 시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9월 이후로 가면 정말 음산하고 비가 오고 막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버버리 같은 게 유명하기도 하겠지만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하실 때 스코틀랜드는 6, 7, 8월에 꼭 가셔야 된다. 그 아니면 날씨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가도 뭐 많이 가시는 분은 또 그런 어떤 그 추운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겨울에 가시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잉글랜드의 역사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약간 오버래핑이 좀 많이 되는데 항상 어떤 도시든 그런 역사나 문화를 베이시스로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700년간의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시장도 하고 1297년도에 스털링 다리 전투에서 스코틀랜드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아는 그 민중의 영웅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 장군 이름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그러죠.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는 그런 영화가 바로 스털링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너번 전투에서는 잉글랜드가 승리를 해서 결국 이 장군이 결국 잉글랜드에 잡혀가지고 스코틀랜드 첩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시신이 동네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스코틀랜드 독립을 보장하는 에든버러 노스햄프트 조결이 책임져 전쟁이 잉글랜드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작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는 계속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 후에 1707년도에 그 앤 여왕이죠. 그 여왕 때 잉글랜드와 합병에 대해서 드디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담 스미스나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계몽주의 철학가 데이비드 휴미죠. 되게 실천적인 삶을 중요하다, 경험적인 것보다 했던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학자를 배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이제 시작을 해서 또 북해 유전이 발견되고, 하여튼 그 2014년에 독립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독립 반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래서 이런 짧은 역사지만 스코틀랜드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코틀랜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에든버러나 글래스고가 아니고 그 하이랜드입니다. 여기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네. 몇 분, 이게 글램피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게 100년이 넘게 된 다리입니다. 32개의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이 기차는 자코바이트 트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오는 똑같은 기차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이랜드는 북쪽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하이랜드를 꼭 여러분들 가셔라. 스코틀랜드가 에든버러 글래스고보다 이 스코틀랜드 진짜 느끼시려면. 그래서 하이랜드 지역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글렌코, 포트 윌리엄, 글램피난, 인버네스, 아일 오브 스카이 이런 지역이 대부분 그 하이랜드라고 보겠습니다. 인구는 한 2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의 3분의 1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땅값과 인건비가 영국에서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지역이니까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썼지만, 대부분 이제 남동쪽은 이제 낚시나 호수들로 유명하고, 남서쪽은 호수와 높은 산이 유명하고, 이 중에서 인버네스 지역이 하이랜드의 중심 행정구고, 여러분 네스의 네스호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36km고 깊이가 240m인 어마어마한 전설의 호수, 네스호 유명한 인버네스 지역이 있고, 또 스카이 섬이라는 거예요. 사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스코틀랜드 중에서 하일랜드도 있지만 하일랜드에서 가장 핵심은 또 이 스카이 섬입니다. 아일 오브 스카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호수와 이렇게 계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이랜드는 높은 땅이고 호수와 계곡과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랜드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스카이 섬이 이쪽에 있고요. 스카이 섬에 우리 서울보다 조금 더 커요. 서울보다. 이 전체적인 크기가 서울보다 한 30% 정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네스, 더프타운, 이게 위스키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계곡이 있는 쪽이. 그다음 에든버러가 이 남쪽에 있고, 팔키릭, 로모노, 러스, 퍼스, 피틀로컷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이쪽이 하이랜드 쪽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아름답고 호수와 자연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 정도만 메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렌코라는 지역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웨스트 하일랜드의 꽃입니다. 꽃이라고 하는데, 과거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그 A82가 통과하는 유명한 협곡이고요. 주요 방문지로 이제 쓰리 시스터스 아시는 분 계시죠? 가보신 분 계신데, 여기 제가 사진 실력이 없어서 봉우리 2개밖에 못 찍었는데 3개입니다.
다음에 사진을 잘 배워서 세 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개의 시스터가 있는데 각각 믿음과 소망과 관용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오프 그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글렌코 협곡이 되었고 글렌코는 사실 그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상당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80년대에 그 왕이었던 윌리엄이란 왕이 영국의 잉글랜드 왕이죠. 왕이 스코틀랜드에 공격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전통 부족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 나라 민족끼리 이간질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전통적 클랜이라는 건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클랜, 캠벨 클랜인데 맥도날드 클랜이 충성 서약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잉글랜드 왕한테. 그러니까 충성을 하고 다른 부족들은 하여튼 다 충성 서약서를 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캠벨이라는 가문을 이용해서 야 니들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쟤들 좀 없애줘.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그 종족끼리 이렇게 초대하는 게 되게 저기가 있나 봐요. 관습이. 그래서 캠벨 가문에서 아우 우리 맥도날드 가문들을 우리가 다 초대해서 호스피털리티 환영회도 하고 만찬을 해주죠. 그걸 이용해서 전부 학살을 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가문을 캠벨 가족이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렌코에 보면 그런 맥도날드 가문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얼 사이트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라클리시 반도인데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글렌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은 포트 윌리엄이라는 데입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잉글랜드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위쪽에 산이 있죠. 그래서 벤 네비스라는 산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산이 벤 네비스가 위치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654년 시민 정쟁 이후 카메론 클랜의 지역 안정에 만든 목조요새가 마을의 최초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음악과 문화축제가 매년 7월에 열리는 스코틀랜드 음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서 출발하는 포트 윌리엄에 출발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코바이트하는 기차인데 이 기차가 그 이제 아까 글램피난 다리를 통과해서 말레이그라는 항구를 갑니다. 그래서 요 한번 보시면 실제 촬영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있죠. 이 기차는 1년 전에 예약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타실 수 있고요. 이걸 타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와서 수천 명이 사진 찍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만든 기차로 실제 증기기관차로 석탄을 떼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저 위에까지. 예, 이게 이제 글램피난 고가교고 100년 전에 만들었던 32개의 콘크리트의 어떤 구조도 있지만 이런 해리포터에 나오는 자코바이트 이 기차. 우리 어린이들은 이거 타면 환장을 하겠죠. 사실 제일 좋아하죠. 성인들도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그 포트 윌리엄의 이제 인버로치 성 호텔인데 아름다운 경관 안에 호텔이 이렇게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제일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전성기였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도 이제 영국이 통합되면서 스코틀랜드를 사랑해야겠다 스코틀랜드 여행을 가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묵었던 성입니다. 지금은 호텔 및 레스토랑인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긴 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성이고 호텔이라 합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묵으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 벤 네비스 1345m입니다. 이 산이 스코틀랜드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험한 건 아닌 트레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웨스트 하일랜드 트레킹이라고 해서 약 일주일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는 한번 가보실 만해요. 그렇게 막 험한 산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지같이 우리 둘레길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뭐 은퇴하시거나 아주 시간이 나시는 분은 한 일주일 정도 한 7월에 웨스트 하일랜드 트레킹을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차를 아까 타고 가면 말레이그라는 스코틀랜드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업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아일 오브 스카이로 가는 이제 배가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웨스트 하일랜드의 이 아까 기차의 종점지입니다. 종점지. 그래서 5시간의 여행 동안 할 수 있는 기차들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말레이그 항구 도시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와 전설의 아름다운 섬 가장 핵심이죠. 하일랜드에 거기가 아일 오브 스카이라는 섬입니다. 서울보다 약간 더 크게 돼 있고요. 주요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포트리라고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한 5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 이런 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리더노스, 그 다음에 올드맨 오브 스토리. 가장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진에 처음에 나오는 게가 여기 올드맨 오브 스토르입니다. 아주 늙은 노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올드맨 오브 스토르라고 합니다. 바위가. 그 다음에 어떤 전망대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릴트 폭포하고 칼트바이 이렇게 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스코틀랜드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우리 같으면 개발을 해서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할 텐데 이 아일 오브 스카이 스카이 섬에서는 그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2차선을 몇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트 폭포는 스카이 섬의 호수들과 연결된 밀트 강이 바다를 향해 낙하하는 구간으로 높이는 55m이며 밀트 폭포와 더불어 있는 주상절리 절벽인 킬트락도 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퀴랑입니다. 퀴랑은 퀴랑 호수와 개울, 멀리 보이는 언덕과 산, 넓은 초원, 거대한 호수가 모여 유명합니다. 다음은 글렌페어입니다. 다음은 덤베건 캐슬이 되겠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요새의 성이며 다음은 네스트 포인트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스카이섬의 서쪽 지역인 네스트 포인트 등대는 1909년에 건축되었으며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초원, 양떼,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언 도난성입니다. 엘리언 도난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성으로서 세 개의 호수가 만나는 교차점에 만들어져 있으며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성입니다. 13세기 바이킹의 침략에 맞서 요새화된 성이 해리포터 탔던 기차 앞에도 자코바이트라고 써있고 과연 그게 뭔가 혹시 아시는 분 자코바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왜 자코바이트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냐면 자코바이트는 제임스 2세를 두고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옛날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아까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하면서 1707년도에 합병이 됐지만 여기서 빠질 수 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여러분 백년 전쟁 장미 전쟁이라고 있어요. 백년 전쟁은 프랑스에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 잉글랜드에 두 가문이 있었대요. 랭카스터라는 가문하고 또 다른 가문하고 요크셔 가문하고 계속 그 두 집안이 서로 이제 왕권을 잡은 거지. 이쪽 집안에서 왕권 잡고 이쪽 집안에서 왕권. 그러다 이제 빨간 장미, 하얀 장미.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나 13세기 말에 결국 랭카스터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됐어서 그때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걸 넘겨준 게 그 오촌의 아들이
스코틀랜드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잉글랜드의 왕을 스코틀랜드 왕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려주면 안 되는데 후손이 없으니까 5촌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임스라는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왕이 탄생을 하면서 그 아들이 찰스 2세인데 너무나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그 의회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단두대에.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됐는데 그 아들이 찰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그 왕마저도 너무 왕권 정치를 강하게 하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제임스 2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2세라는 게 자코바이트의 말인데 그 2세가 한 3년 하다가 쫓겨가 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로.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 계속 잉글랜드 왕을 하겠지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면서 제임스 2세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왕을 3년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맨하탄이라는 뉴욕 있죠. 뉴욕을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개척을 해서 천부를 주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죠? 1627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 가죽을 교육했던 맨하탄이라는 땅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가지고 천부를 주고 인디언들한테 사가지고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줬죠.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니까 새로운 암스테르담. 자, 그 지역을 아까 쫓겨났던 제임스 2세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란 신대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가 그 땅을 갖다 뉴 암스테르담 전쟁을 통해서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당시 제임스 2세가 호가 요크였어요. 요크. YORK. 그래서 앞에다 뉴를 붙여가지고 뉴요크. 3년밖에 안 했지만 뉴욕 지역을 산 거죠. 그래서 뉴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불운했던 제임스 2세가 결국 그 의회의 귀족들에 의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왕조가 단절이 되면서 이제 잉글랜드 출신의 카톨릭이 이제 성공회 출신들이 계속 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쫓겨났던 자기네 스코틀랜드의 그 제임스 2세 쫓겨났던 계속 스코틀랜드 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불운한 거죠. 그래서 자코바이트 운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모시자. 그런 운동이 자코바이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가시면 모든 자코바이트가 다 써 있는 거예요. JACOBIT가. 그래서 자코바이트의 지원을 받던 죄송합니다. 이 앞에 그 스페인 군들, 그러니까 요새로 잉글랜드와 싸우기 위해서 정부군의 공격을 파괴되었고 1912년까지 폐허로 버려졌다가 다시 복원이 됐다 합니다. 일단 이 하일랜드의 가장 중요한 수도입니다. 인버네스, 그죠?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인버네스 코트라고 하는데 약간 남자들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코트 영화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덮개 같은 그 코트가 바로 인버네스 코트입니다. 그래서 네스강 그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996년도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뽑는 블룸 오브 브리티니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2000년도에 영국 여왕이 선출한 3대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2세를 지지했던 자코뱅당이 요새를 파괴해서 19세기 성으로 재건축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트, 그죠? 이게 바로의 출생지가 인버네스 코트, 어깨부터 소매 대신 케이프를 단 코드가 있는 데가 인버네스라서 인버네스 코트로 유명을 합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의 배경이 된 성이 바로 인버네스 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잔다르크처럼 여러분들 그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통해서 결국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된 전쟁에서 잔다르크가 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바로 플로랄 맥도날드라는 용감한 여성이 있습니다. 찰스 워드라는 스코틀랜드 왕자를 잉글랜드 군이 쫓아오니까 프랑스로 피신을 시킨 용감한 애국 여성입니다. 그 상을 갖다가 인버네스 성에다 이렇게 동상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호수, 그죠? 길이가 36km, 그죠? 폭이
수심이 240m 엄청나죠. 네스호스는 1970년도 괴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촉각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지금도 괴물 캐릭터를 가지고 괴물도 없는데 인형도 만들고 여러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곤 하죠. 배도 많이 타고요. 상당히 긴 호수입니다. 가장 큰 담소가 되겠습니다. 그 네스호 안에 13세기에 그 우르 어커트 성이라고 아름다운 성이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이 성은 좀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된 배경은 스코틀랜드 사람 그 군이 잉글랜드 군한테 쫓김을 당하니까 이 성을 쟤들한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고의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이렇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고의로 파괴된 성이 바로 어커트 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어거스트라는 바로 그 네스호스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시면 그 영국 스코틀랜드 전통 예쁜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몰트 위스키, 여러분들 위스키 좋아하시면 몰트 위스키의 아주 성지죠. 우리가 더프타운 하면. 그래서 글렌피딕 여러분 아시죠? 그 술. 글렌은 계곡이란 뜻이고 피딕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렌피딕 술을 보면 사슴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 원산지입니다. 몰트 위스키의 어떤 성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글렌피딕 주조장, 양조장이죠. 그래서 계곡에서 탄생한 최고급 위스키 주조장으로 12년, 15년, 18년, 21년 주력 상품입니다. 저는 뭐 12년 돈이 없어서 좀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술을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오크통인 것 같아요. 오크통. 오크통이 어떤 향을 나타내느냐, 어떤 오크통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와 그 화학적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또 오크통은 또 캐나다로 보내가지고 아이스 오크통을 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위스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피틀로클이라고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서 빅토리아풍 마을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 170m 관광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트레킹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피틀로클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퍼스라는 지역은 스코틀랜드 중부에 위치해 있는데 뭐로 유명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스코틀랜드 왕들이 대관식을 하겠죠. 왕을 대관식을 해서 스콘이라는 돌에다가 그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 돌은 운명의 돌이다. 내가 왕이 되는 건 운명이다. 그래서 그 돌이 있는 바로 스콘 궁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왕들의 대관식했던 운명의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을 잉글랜드가 12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에 뺏어갔다가 다시 찾아와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에든버러 성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유명한 데입니다. 아름다운 호숫가의 마을, 동화 속의 마을로 러스라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폴커크라는 중부에 있는 마을인데요. 스코틀랜드의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화적인 사업, 그 다음에 문화의 경관 사업을 한 곳이 바로 켈피라는 공원하고 그 말을 통해서 말 두 개의 물의 정력이라는 그 말 조각상을 통해서 하는 모습과 또 세계 최초로 회전식 보트 리프트, 그러니까 글라스고하고 에든버러 사이에 운하가 있는데 그게 격차가 24m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폴커크라는 회전휠의 어떤 보트 리프트를 만들어서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에든버러는 글라스고 스코틀랜드의 수도고 그 다음에 글라스고 공업도시입니다. 이 운하가 유니언 캐널이라고 해서 포스 앤 클라이드 캐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게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켈피라는 물의 정령. 우리 저기 미술 전공하신 분 아시죠? 조형물 켈피라는 물의 정령이라는 게 있고 폴커크 힐이 있는데 이렇게 수심의 차를 이 배를 넣어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하는 2000년도에 밀레니얼
기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코트 이게 배가 이렇게 들어가죠. 제 목소리입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올라가고 예. 다음에 스털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털링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의 어떤 요충지고 왕가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스털링은 약 5만 명의 인구고, 현재 하이랜드와 로우랜드 사이에 연결을 하는 거죠. 로우랜드와 하이랜드를 연결하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털링의 이제 주요 명소는 여러분 뭐 제일 유명한 그 브레이브 하트의 주요 명소죠. 메리 여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메리 여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던성, 다운 캐슬이라는데 이 성은 최근에 여러분 미국 드라마 중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리즈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아웃랜더라고. OUTLAND.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두 잉글랜드 남녀가 스코틀랜드 여행을 가다가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가다가 그 여자가 원래 간호사였는데 어떤 스코틀랜드의 신화적인 돌기둥에 손을 대는 순간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가서 또 멋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삽니다. 자기는 근데 마음속에 2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살게 되는 거죠. 200년 전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그러면서 항상 돌아갈 거를 꿈꾸죠. 그 돌기둥을 찾으면 나는 갈 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넉넉하지 않죠.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어떤 부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2012년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저는 그 드라마 한 40편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앞서서 강의드린 글렌코라든지 인본에서 다 나옵니다. 모든 역사가 거기에 다 나오는데 시간 되시면 스코틀랜드에 관심 있으시면 뭐 그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 그 아웃랜더의 바로 그 배경의 장소가 바로 이 던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던디까지 하겠습니다. 던디는 조그만 뭐 마을인데 켄고쿠마라는 일본의 건축가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있는 목조 건축가죠. 그분이 던디라는 지역에 V&A라고 해가지고 박물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15일에 개장한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외에 스코틀랜드의 첫 디자인 박물관인데요. 일본의 물론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의 켄고쿠마가 영국의 첫 번째 디자인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스쿨 디자인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팝업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한번 여러분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방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둔디의 또 하나 명소는 1901년도에 20세기 초 영국의 처음으로 남극지역에 실시한 디스커버리 원정에 동원했던 배가 바로 옆에 V&A라는 디자인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둔디라는 조그마한 마을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세인트 앤드루스, 글래스고, 에든버러는 별도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전반에 관련해서 아름다운 경치와 어떤 뭐 그런 역사나 그 어떤 문화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